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플러스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 충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가 폭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4가 더 뜨거운 7월을 보냈으며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더위를 매일 느끼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 8,000명 이상이 이달 21일 개학 첫날부터 학교 버스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PS는 버스 운전기사 부족 때문이라며 일부 가정에서는 직접 통학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 하원 3751 법안에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 어제 가상 건강 클리닉 서비스인 아마존 클리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생활용품 소매업체 배드앤배스앤비욘드가 온라인으로 재출범합니다.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이 환생과 점성술을 믿는 것보다 천국과 기도의 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올해 최고의 병원 22곳에 시카고 병원 2곳이 포함되는데요.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과 시카고의 러시 대학 메디컬 센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 진행에 도움을 준 스태프들에게 큰 금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총 5,50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부업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8월 2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충격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합니다. 특히 미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지배구조가 20년 넘게 악화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러면서 재정과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미 정부 재정 적자는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하고 2024년엔 6.6%, 2025년엔 6.9%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피치는 나아가 신용 여건 악화와 투자 감소, 또 소비 하락이 미국 경제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약한 침체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3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한 건 스탠다드앤푸어스가 2011년 AAA에서 AA 플러스로 내린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시 이 조치로 미국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죠. 백악관은 이 피치의 강등 조치 직후에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피치가 적용한 평가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 때 하락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상승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이 시점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현실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피치의 이런 신용등급 강등을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보일링, 지구열대화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는 폭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4가 더 뜨거운 7월을 보냈으며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더위를 매일 느끼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서유럽은 연일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3년 전부터 기후 피난처를 만들어 왔죠. 인도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의 임시 휴일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매년 600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집계돼 기상 관련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남부 텍사스주, 또 뉴멕시코주에서 남서부 애리조나주를 가로질러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특히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와 그 교외 지역에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31일간 낮 최고 기온이 110도를 넘는 이상 고온이 지속됐습니다. 피닉스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19일 연속 9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신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는데요. 조지아주에서는 어제 폭염주의보를 무시하고 야외 행사를 강행하다가 온열 질환자가 한꺼번에 20여 명이 무더기로 발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더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보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죠. 먼저 당장 더위를 식혀줄 냉방기기 설치를 법으로 규정했는데요. 시카고를 비롯해 LA, 뉴욕 등 각 도시에서는 건물에 에어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거나 검토 중입니다. 냉방기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연구자들은 정치권에 더 더워질 미래에 대비해 더 시원한 도시와 마을을 설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이 시원한 포장도로와 지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붕과 도로가 도시 표면 60% 이상 차지하다 보니 여기에 햇빛이 반사하는 소재를 활용하면 더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유엔의 싱크탱크는 도시 녹지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태양열 반사나 차단 효과가 높은 도로를 칠하는 쿨루프를 활용하는 식으로 건축법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더위를 식히고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해 숲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여름철 야외에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열 스트레스라는 지수가 있죠. 이 중에 온열 질환이 급증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이번 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12배나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 8,000명 이상이 이달 21일 개학 첫날부터 학교 버스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PS는 버스 운전기사 부족 때문이라며 일부 가정에서는 직접 통학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CPS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1,300명의 운전기사 중 절반만 확보한 상태라며 장애 학생과 홈리스 환경의 학생들을 우선 수송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들 두 그룹은 모두 법적으로 통학 교통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일부 장애 학생의 경우 버스 서비스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이죠. 지금까지 7,100명 이상의 학생이 버스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장애 학생의 형제자매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CPS는 학교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무료 CTA 벤처 카드와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동반자 패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 벤트라 카드 수령 마감일은 8월 11일입니다. 벤트라 카드를 받으려면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하원 375일 법안에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이미 올해 초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합법적으로 해당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날 주지사 승인으로 즉 영주권자 또는 다카 수혜자들도 경찰 또는 셰리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아마존이 어제 가상 건강 클리닉 서비스인 아마존 클리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모든 사용자는 화상 방문을 통해 아마존 클리닉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규제 문제로 인해 아마존 클리닉의 메시지 기반 채팅은 34개 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 클리닉은 아마존이 지난해 11월에 출시했죠. 사용자가 축농증이나 여드름, 편두통과 같은 일반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할 수 있는 가상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상태와 의료 제공자를 선택한 다음 간단한 설문지에 답하면 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사용자는 화상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임상의와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존 클리닉은 원격 의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대신 원격 의료 파트너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현재 파트너로는 쿠라이 헬스, 헬스 알파, 스테디 MD, 휠 등이 있습니다. 아마존 클리닉의 최고 의료 책임자 응워라 아교는 회사가 각 의료 제공자의 품질과 내부 운영을 조사해 의료 제공자 그룹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결정한다며 적시에 치료를 제공하도록 50개 주 전체에서 의료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생활용품 소매업체 배드베어스앤비욘드가 온라인으로 재출범합니다. 지난 1월 배드베어스앤비욘드 배너에 대한 특정 지적재산권과 자산을 인수한 가구 소매업체인 어버스톡은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로써 앞으로 미국 내 소비자들은 새로운 배드베어스앤비욘드 웹사이트에서 양질의 주방, 욕실, 식기, 침기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15% 추가 할인과 또 무료 배송 이벤트가 적용 중입니다. 어버스톡 측은 기존의 어버스톡 웹사이트 계정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의 경우 해당 정보가 연계돼 새로운 배드베어스앤비욘드 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기프트카드 및 기존 디지털 카드 등에 남아있는 잔액은 이전 배드베어스앤비욘드 소유권 하에서 이미 만료돼 사용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이 환생과 점성술을 믿는 것보다 천국과 기도의 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AP 시카고대학 여론연구센터가 최근 조사한 결과 미국 성인의 72%가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답했고 69%는 천국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환생 34%, 점성술 34%를 믿는 성인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천사에 대한 믿음도 69%, 카르마 63% 마찬가지로 다수가 신뢰를 보였는데요. 또 인기가 덜했던 항목에는 지옥 58%, 악마 56%로 조사됐으며 미국인의 절반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또 다른 42%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인 물체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눈길을 끈 항목은 미국인의 3분의 1, 33%가 요가를 영적인 수련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약 83% 정도는 어떤 것은 과학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켄터키에 소재한 루이빌 장로신학교의 수장 가렛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천사에 대한 믿음은 세계 세계관을 가로지른다며 그들은 매우 유연하다. 우주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영적 존재가 있는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지, 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많은 세계관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US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올해 최고의 병원 22곳에 시카고에 소재한 병원 2곳이 포함됐는데요. US 뉴스의 연례 최고의 병원 목록은 수백만 건의 병원 방문과 입원 기록을 분석해 30개 이상 의료 및 외과 전문 분야에서 약 5,000개 병원을 평가했습니다. 전문 분야 순위와는 별도로 이 매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임상 전문 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폭넓은 우수성을 입증한 22개 병원을 전국 최고 병원에 선정했는데요. US 뉴스는 이들 병원을 최고 병원 중에 최고라고 평가합니다. 시카고에서는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과 시카고의 러시 대학 메디컬 센터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쉐드 수조관이 어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확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관계자들은 이를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쉐드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계획에는 새로운 갤러리와 학습 공간, 또 전시물 등이 포함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 지도자들은 예술가들의 렌저링과 또 앞으로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이 계획으로 연간 20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2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변경사항은 향후 몇 년 동안 기존 공간 내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쉐드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가 센터니얼 커미트먼트라고 불리는 5억 달러 규모의 투자의 일부라고 설명했는데요. 브랜 존슨 시장과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쉐드 수족관을 시카고의 최고의 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슨 시장은 쉐드는 매년 CPS 학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다. 쉐드를 방문하는 우리 지역 전역의 수천 명의 다른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며 이러한 모든 이유와 그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쉐드 수족관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존슨은 또한 이 프로젝트가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는 쉐드가 이미 환경교육과 보존의 선두주자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명 팝스타 텔러 스위프트가 공연 진행에 도움을 준 스태프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화제입니다. 어제 피플과 TMZ에 따르면 텔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공연에 동원된 여러 스태프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고 그 규모가 총 5,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스위프트는 이미 자신의 투어 트럭 운전사들에게 각각 10만 달러가량을 선물했으며 투어에는 50명의 트럭 운전사가 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어 스위프트는 케이터링 업체, 트럭 운전사, 댄서 등 전 분야의 스태프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각각 개인별로 받은 보너스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매우 관대한 금액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래미 수상자인 스위프트는 지난 3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투어를 시작했죠. TMZ에 따르면 이 투어는 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TMZ는 모든 일정이 끝나면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투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서 스위프트는 6월 2일에서 4일, 3일간 시카고 솔저스필드에서도 공연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기간 시카고 시내 호텔 점유율은 평균 96.8%를 기록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달 9일 마지막 미국 투어를 뒤로하고 멕시코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스위프트는 2024년에 유럽, 아시아, 호주에서 공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어제 학교 내 축구 프로그램에서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송에 직면함에 따라 독립적인 검토를 위해 전 미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를 고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린치와 그녀의 로펌인 폴 와이스, 리프킨드, 와트난 게리스는 노스웨스턴의 운동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책임 메커니즘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공개될 것이라고 학교 측은 밝힙니다. 노스웨스턴은 현재 팀에 있는 동안 모욕적인 의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전직 축구선수 등으로부터 최소 8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죠. 마이클 쉘 노스웨스턴 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린치 전 법무장관의 도움으로 대학 간의 운동 경기에서 희롱과 한행에 맞서 싸우는 리더이자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학대와 괴롭힌 혐의로 오랜 기간 풋볼 코치를 맡았던 팻 피츠제럴드 감독을 해임했죠. 일부 혐의를 입증한 이전 학교 자체 조사에서 피츠제럴드 감독에게 2주간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자 사흘 후 그를 전격 해고했습니다. 오늘 시카고 일원은 어제보다 다소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88도, 다소 구름 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이란 예보입니다. 목요일 내일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데요. 낮 최고 기온은 89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6도, 이 시각 기온은 75도, 습도는 78%, 바람은 남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